오늘은 최근에 뉴스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유명이라는 분이 WTO 사무총장 후보에 출마를 했다라는 겁니다. WTO는 세계의 무역기구라고 불리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체는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 간에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무역 교류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같은 것들을 정합니다. 참고로 FTA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고 WTO는 좀 더 많은 국가들 간의 넓은 범위 내의 조약입니다. 최근에 이 WTO에게 한국은 일본이 제재하고 있는 무역 제재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의 무역 제재 이슈를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한국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너는 한국인이 맞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견해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과거 일본의 만행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기사를 하나 보시면 정부가 일본과 본격적으로 장기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WTO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크기 파이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2019년에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보복에 따른 분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사실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피해가 심한데요. 단지 그게 실제로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치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합의를 파기하면 피해를 입는 산업과 기업들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소재 부족에 따른 GDP 감소율을 보면 사실 일본보다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당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당했으니 이용해 먹는다, 이런 건강한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 같은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터진 후 대응 전략 역시 이때부터 만들어졌고, 2020년 1분기에 일부 기업들이 조금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불화수소는 정부가 키워줘서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도 이미 기존부터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던 분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삼성이 돈이 없어서 일본에게 쓰던 부품들을 못 만드는 게 아니겠죠. 물론 국내에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모든 분야를 한국이 1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물품은 모두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 레지스트인데요. 에칭가스가 불화수소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죠. 불화수소만 봐도 국산으로 대체하면 된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순도 불화수소, 이게 핵심이죠. 현재 이 기술은 대부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한데요. 러시아에서 수입한다는데 러시아는 이 품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확인 없이 언론에서는 그냥 일본 필요 없다, 국산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치를 가지고 비판하면 납득이라도 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면 일본 기업도 탈일본을 해서 실제로 인천 송도에 반도체 핵심 소재 공장을 짓고 영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완벽한 국산화인가 반쪽짜리 국산화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에게도 분명 우리가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 역시도 국내 소재나 러시아 소재가 아닌 여전히 일본 소재에 의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다행히 SK 머티리얼즈에서 초고순도 99.999%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삼성에서 쓴다고 할 정도인데요. SK 머티리얼즈는 정부가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원래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한국이 전량 의존할 만큼 일본의 기술력이 높았는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보니 국가 재난으로 인한 셧다운이 잘 되죠. 이 때문에 전기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ATM 기기 같은 것들 역시 언제 불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생존 전략 역시도 몸에 잘 배어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역사를 보면 일본 공장이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엔지니어들이 금방 복구했다라는 걸 보면 수준 높은 기술들이 몸에 잘 배어있다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자국 밖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과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보면 장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결국엔 기술력의 차이로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듣고 접하시던 기사들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린 데 있어 거부감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빨리 이 무역 분쟁을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말 국내의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대내외적인 풍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때로는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고, 화가 나도 어른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한 각자 다른 견해가 있으시겠지만, 힘든 시기에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일본과 무역전쟁의 현 주소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주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